민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드림투데이 TV 홍성문의 대선 포커스 진행을 맡게 된 폴리캐스터 홍성문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27일 21대 대통령 선거에 나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공식 선출되었습니다. 그것도 누적 득표율 89.77%, 마지막 경선지인 수도권, 강원, 제주도에서 91.54%라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돼 오늘 6월 3일 치러지는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반드시 큰 표차로 정권 교체를 이루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의지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홍성문의 대선 포커스는 오늘 첫 회 방송에서 이재명 후보의 압도적인 승리에 오랫동안 큰 역할을 해오신 더민주 전국혁신회 전 상임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마침 더민주 전국혁신회의가 지난주 이재명의 준비란 책을 기획 출간했습니다. 오늘 강 의원 상임대표께서는 그 책을 중심으로 여러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예.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드림투데이 TV에 처음 이렇게 출연해 주셨는데 정말 진행자로서 대단한 영광입니다. 개국 방송이라고 들었는데요. 예, 오늘이 개국 방송입니다. 네, 제가 오히려 영광이고요. 특히나 이재명의 준비라는 책을 소개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셔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어제 현장에 다녀오셨죠? 네네. 저도 현장에 갔었는데 대단히 많은 숫자가 이렇게 오시고 그 열기가 아주 대단했어요. 네. 마지막 우리 이재명 대표님의 연설 대단히 정말 감동을 주었고,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 연설 내용을 들으셨던 많은 분들 또는 이재명에 대해서 소위 아리까리했던 분들도 많이 우리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표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진행상 먼저 두 가지를 좀 축하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책을 출간한 거고요. 다른 하나는 이재명 후보의 압도적인 승리입니다. 네. 먼저 이재명 후보의 민주당 대선 후보 확정, 그것도 압도적인 승리,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 말씀 해주십시오. 익히 많은 국민들, 특히나 또 더불어민주당 당원분들께서는 아시겠지만 이 내란 종식에 대한 확고한 의지의 어떤 결합이었다 싶습니다. 예. 나라가 지금 비정상적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특히나 민생 경제가 완벽하게 파탄나고 그렇습니다. 국가 신인도는 물론이고 대환경이 파국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조기에 수습해달라고 하는 그런 염원이 모여져서 기대 이상의 어떤 결집으로 일어났다 싶습니다. 다른 김경수, 김동연 두 후보님도 훌륭한 정치 노선과 철학을 갖고 있지만 이번에는 이재명을 중심으로 정권 교체해달라. 이게 중도는 물론이고 무너진 보수의 일각에서도 그런 여망이 결집돼서 어제와 같은 90% 가까운 득표 그런 결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압도적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매우 어지럽습니다. 윤석열의 계엄 선포로 인해 가지고 대한민국이 아주 혼란에 빠졌고 환율에다 아주 어려운데 사실 어제 우리 이재명 대표의 그러한 압도적인 승리는 우리 대한민국에게 아마 큰 희망을 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민주 전국혁신회의가 이재명의 준비라는 책을 기획하셨어요. 그런데 책 표지에서 저자 이름을 보니 색다르게 이재명 곁에서 함께 일해온 사람들 지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저 상당히 색달았어요. 그래서 강 의원 대표님께서도 그중 한 분이시죠? 네, 맞습니다. 저는 확실합니다. 네,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그럼 그 외에 어떤 또 다른 분들이 참여하셨는지 몇 분만 간단히 좀 소개해 주십시오. 하여튼 책 출간하자마자 책 내용보다도 저자 함께 했던 분들 누구누구냐 이 기자들도 많이 궁금해하는데 저희들이 일부러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왜죠? 여러 참모들이 함께 이재명의 오늘을 준비해 왔고 또 이재명의 고난과 순환의 역사에 또 이재명의 실력을 입증하는 데 동참했는데 소수만이 지금 참여했기 때문에 그들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인 이름들을 거론하지는 말자. 다만 성남 시절부터 함께했던 분들,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참모를 했던 분들, 그다음에 당대표 1기, 2기 두 번째 함께했던 분들, 여기에는 이번에 초선으로 당선됐던 의원도 계시고 또 익히 언론에서 짐작하시다시피 최측근 참모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예. 전체 참여한 인원은 6명이거든요. 네. 6분이시죠. 네. 특히 이제 특별히 제가 제 이름을 거론한 것은 읽다 보면 제가 나옵니다. 그렇군요. 농촌 기본소득 관련해서는 예. 당시에 경기도 농수산진흥원 원장이었기 때문에 네. 설계자로 나왔기 때문에 저만 이름이 거론되고 있고 네. 나머지 분들은 본인들 뜻도 그렇고 예. 또 여기에 나오는 주된 내용이 그 여기 함께 참여했던 분들과의 특정한 인연이 아니라 네. 이재명 리더십을 대표해서 함께 써놨기 때문에 예. 하여튼 이재명 대표와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이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시군요. 근데 더민주 전국 혁신회에 대해서 사실 일반 시청자들은 아직도 더민주 전국 혁신회라는 이름이 생소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책을 기획한 더민주 전국 혁신회가 어떤 모임이고 이번 대선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우리 그 시청자들께서도 이해가 좀 빠르고 좋겠습니다. 네,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지금 만 2년 채 안 된 예. 민주당 원외의 최대 조직입니다. 원외 조직. 예, 2023년 6월 4일 출범했습니다. 네. 그때는 지금 이상으로 정세가 굉장히 엄혹했습니다. 예. 첫 번째는 검찰 독재 정권이 이재명 대표를 정치적 학살 네. 그리고 사법적인 구속 이것이 예비되어 있었고 네. 저희들이 그걸 직감하고 이재명 대표를 지켜야 되겠다. 단순히 원내에 있는 의원들의 역할도 있겠지만 참모들과 지지자를 중심으로 해서 전국적인 이 대비 체계를 갖춰야 되겠다 해서 예. 출범한 조직입니다. 그 명분은 첫 번째는 당원 중심의 이 정당혁명, 예. 즉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 때까지는 총재 중심의 1인 정당 수직적인 위계, 그렇죠. 반독재 민주화 투쟁에 선봉에 선 그런 정당 체제였다면 노무현 정부 오면서 민주당이 이제 의원 중심의 원내 정당으로의 새로운 변화가 시작됐잖아요. 예, 그렇죠. 이제 이재명 시대에 와서 당원이 250만 명. 과거에 의원 중심의 원내 정당 체제로는 이 당원들의 정치적 욕망, 폭발적 욕망을 담아낼 수가 없다. 네. 그래서 이제 당원 주권 시대를 열자. 그래서 당원 중심의 대중 정당으로의 민주당의 그릇이 한층 커져야 됐거든요. 예. 이것을 안팎에서 예. 그 어떤 정치 정당 혁명을 주도하는 예. 그런 세력이 필요하겠다 해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핵심은 이재명 중심의 정권 교체. 그러니까 우리 김대중 대통령 때까지 있었던 연청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렇죠, 알 연청. 겁니다. 그런데 이 연청을 넘어서서 네. 단순히 또 노사모라고 하는 정책 팬클럽을 넘어서서 예. 정당 혁신, 정치 개혁, 그다음에 정권 교체라고 하는 세 가지 목표를 뚜렷이 하고 있고요. 이번 대선에서도 예. 단순히 정권 그러니까 이재명을 중심으로 한 정권 교체도 중요하지만 정권 교체 이후에 우리는 어떤 정부를 만들 것이냐 그리고 거기에 민주당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네. 그리고 집권 이후에 또 재집권을 위해서는 우리 당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이냐 네. 산적한 과제가 있는데요. 명패만 있고 내용은 없는 그런 조직이거나 예. 정치 조직이 대체로 막 깡통 조직들이 많습니다. 예, 그렇죠. 이름만 있고 선거 치르면 사라지고 그런데 이 더민전국혁신회의는 지금 상임위원 지도부격인 상임위원이 전국에 5,000명 그다음에 이런 대의의 어떤 명분에 함께하는 분들이 대략 4만 명. 예. 그래서 17개 시도는 물론이고 시군구 앞으로는 3,500여 개의 읍면동 조직까지 튼튼하게 구축해서 네. 다시는 윤석열 정권 같은 그런 정권이 다시 등장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 원외의 정치 혁신 운동 조직. 예. 잘 설명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좀 긴장해가지고 좀 말이 좀 빨리빨리. 아니, 전혀 긴장하지 않으셨어요. 네. 너무너무 설명을 잘해주셨어요. 네. 사실 저도 이제 이 이름을 들었고, 저도 뭐 지난번 총선에서도 더민주 전국혁신회의가 아주 지대한 공을 많이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또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아주 정확히 잘 이해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오늘의 이재명을 만든 분들이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시대를 열어갈
분들이 아닌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당위성을 또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좀 또 설명하는 중에서도. 근데 책을 읽을 독자들을 위해서 강 대표님께서는 왜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야 하는가, 또 왜 이재명 대통령 시대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몇 가지로 나눠서 간략히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책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네. 구독해서 책을 읽으셔야 합니다. 네, 그래도 우리가 오늘 방송하고 있는 그 목적이 이 책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조금 양념이라도 좀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이 책을 사실은 내야 되겠다고 고민했던 것은 제가 이제 이 더민주연구 혁신회의는 물론이고 각종 정치 대중 강연을 전국적으로 많이 했는데 아무리 이재명을 설명해도 이재명에 대한 편견과 낙인이 극복되지 않더라는 말입니다. 네, 그건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강의 몇 번 또는 토론회 몇 번 이걸로는 안 되고 어떻게 하면 이 속칭 악마화된 이재명 이것을 넘어서서 집권의 중심에 서게 할 수 있을까 안타까움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참모들끼리 우리에게는 상식이 된 이 대표의 리더십이 지역을 불문하고 세대를 불문하고 또 그 학력, 그 고학력, 저학력을 불문하고 전국적으로 여전히 넘어설 수 없는 이 장벽이 있다. 이걸 좀 극복해 보자 하고 이제 이 책을 내게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재명 대표의 잘 알려진 고난의 성장사만이 아니라 실제로 실력 있는 이재명 그 뒤에 숨어 있는 구체적 리더십. 그래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리자면 보통 어디 가면 눈빛만 봐도 싫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재명 대표는 뭔가 독재자 같다 이런 표현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 모든 의사결정과 신속한 집행 처리의 이면에 있는 민주주의자 이재명의 진면목을 좀 알려야 되겠다. 이 책에도 나오지만 의사결정할 때 이재명 대표는 숙의 오랫동안 토론합니다. 참모들한테 반말 쓰지도 않습니다. 30년 함께한 참모들도 동지들이라고 생각하고 심지어 보고한다고 들어가면 손에 공손의 의미로 손을 이렇게 모으고 있잖아요. 이것도 풀으라 하고 자리에 앉으라 하고 뭐 이런 아주 참모들 의견을 수평적으로 자주 그 의견을 묻는 분이거든요. 오히려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 대세 편성해서 침묵하는 분을 질타하지 입장이 다르다 할지라도 자기 의견을 선명하게 제시하는 분에게는 늘 기회를 주는 분이거든요. 제가 농어촌 기본소득 설계자인데 이 책에 나오지만 제가 제 고향은 전라도거든요. 근데 우리 전라도는 너무너무 가난해서 어떤 사회 실험이나 정책 실험을 할 종잣돈이 많지 않아요. 근데 경기도 농수산진흥원 원장으로 가니까 경기도는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1에다가 예산이 제 눈에는 너무 넉넉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임 3개월 만에 용기를 냈죠. 그 농촌 기본소득을 실험하고 싶은데 농촌 기본소득은 농사 여부와 관계없이 농촌에 사는 모든 시민에게 출생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개별로 현금을 지급하는 새로운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험은 경기도에서 하고 집행은 내 고향 가서 한다. 그래야 내 고향 돈을 아끼겠다 하고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너무 좋은 아이디어라 하면서 해보자고 그래요. 보통 해보자 하면 저희는 하면 된 줄 알았어요. 저게 부딪혔군요. 6개월 동안 토론만 하고 있더라고요. 집무실로 불러가지고도 계속 그 액수 얼마를 주느냐 문제 가지고 경론을 벌이는데 보통은요 이 단체장이면 기초단체장이든 광역단체장이든 대통령이든 간에 지시에 능하지 참모하고 토론하자. 그것도 6개월 동안 본인 인사권자인데 제 주위에 여러 선배들도 봤고 여러 단체장들도 봤지만 저는 정말 좀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사례가 있지만 제가 가장 강조하는 이재명 리더십의 핵심, 이재명은 민주주의자다. 민주적 토론과 수기, 참모들과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서 의사를 결정하되
결정하는 순간부터는 가장 빠른 속도로 집행하는. 네. 근데 우리는 집행만 보고 속도만 보고 독재할 것이다. 일방적 지시할 것이다 하지만 네. 그 이면에는 충분한 수기가 있었다. 그래서 실패한 정착이 거의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아 예. 예. 제가 너무 길게 얘기했는데 아니요. 그냥 몇 시간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말 너무 정확하게 잘 말씀해 주셔서 잘 모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빠진 게 있어요. 왜 이재명 시대에 하는가? 그것만 좀 간단히 네. 한 두 문장 정도로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큰 얘기 드리는 것은 그렇고 만약 이번에 이재명 후보께서 대통령이 되신다면 네. 민주정부 역사상 최초로 기초단체장과 광역단체장을 역임한 네.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예. 즉 시민의 살림살이 곳곳에서 어떻게 행정이 작동되는지를 알고 있는 분이자 동시에 네. 성남과 경기도에서 그의 실력을 입증해서 예. 심지어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집권 6개월 만에 시도지사 전국 시도지사 평가에서 1위를 하거든요. 아 예.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민주당은 싫어도 이재명은 잘한다 해서 국힘당 당원이 찍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 여론조사 17개 시도지사 의무역량 평가 내내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인천시장은 단 한 번도 3위 안에 들은 적이 없습니다. 네. 정치적으로 굉장히 격발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1등은 우스갯소리인데 전남도지사 아니면 경북도지사입니다. 예. 거기는 그냥 야, 우리 도지사 잘한다. 예. 그런데 그렇게 시종일관 마지막까지 업무역량 평가 1위를 했다는 것은 상대 당에서도 네. 인정했다는 거거든요. 예. 그게 실적이라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이념, 진영을 넘어서서 그런 구체적 실력과 실적으로 국민을 통합시킬 수 예. 있는 최초의 국민 대통합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네. 이게 이재명 대표, 이재명 후보의 진면목이다. 그래서 이 말씀은 조금 지나친 말씀일 수 있는데 아니, 우리 괜찮습니다. 참모들 사이에 예. 대한민국이 이재명을 선택하면 이재명은 대한민국 국민을 대신하지 않을 것이다. 예. 세종, 정조 그리고 이 현대사 최고의 개혁 대통령으로 퇴임 이후에도 예. 국민들에게 오래도록 사랑받는 그런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 우리는 도처에서 그래서 일상에서 이재명 대표 함께하면서 경험한 바입니다. 혹여 우리 시청자들이 네. 참모라서 너무 신봉, 신격화, 절대화하지 않느냐라는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네. 제 성격도 마찬가지고 예. 누구를 절대화한 게 아니라 저도 사실은 이재명 대표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의심했습니다. 예. 저는 조금 민감한 얘기긴 하지만 박원순 시장님을 엄청 존경했던 사람입니다. 네. 공동체 운동하고 마을 운동하고 농촌 운동하면서 그러나 이재명 당시 도지사와 인연을 맺고 저는 매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네. 한 정치인과 한 자연인이 저토록 매사에 철두철미하게 헌신할 수 있는가. 학습하는 정치인이고 네. 취해 있지 않는 정치인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말씀이 길어지는데 도민 특히 이 사회적 약자와의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는 리더십을 갖고 있어요. 책에는 잘 안 나오는데 그 이재명 대표님 혹시 저 TV 화면에서 잘 보시면요. 예. 항상 시계를 보고 계시거든요. 예. 매사 시계를 보고 계십니다. 저는 회의 시간에 단 1분 1초도 늦지 않는 이재명을 발견했습니다. 네. 그리고 회의 시간도 정확히 지켜주는 이재명. 제가 사모님께 여쭤봤어요. 예. 왜 지사님 자꾸 시계만 보냐고 했더니 어린 시절 소년공 시절부터 시간과의 전투를 통해서 생존해 왔기 때문에 특히나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지위가 낮은 사람들의 시간을 함부로 착취해서는 안 된다. 그게 아마 철저히 착취당하고 배제당했던 자기 삶의 그 속에서 길러낸 철학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확대 간부 회의할 때 항상 그 다음 약속을 편히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시작과 끝이 늘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책의 그 프롤로그를 보면요. 이재명의 준비, 즉 준비된 대통령 이재명을 소개하고자 한다면서 그동안 숨겨져 있던 내용들과
해명하지 못했던 내용들도 담았다 하셨던데요. 먼저 숨겨져 있던 내용 몇 가지만 소개해 주시겠어요? 일단 이재명 대표는 여러 정책들을 그 시행을 했는데요. 네. 경기도에는 그냥 드림 코너라는, 그러니까 생계비관 자살도 많고, 예. 또 그 경제적으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음. 가난을 입증해야만 행정의 지원을 받는 그런 대상자들이 오히려 그 지원 자체를 포기해버리는 일이 네.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마트나 편의점 같은데 이렇게 코너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공공에서 생필품을 놔두는 거예요. 네. 그러면 예, 살림이 어려운 분들이 네. 다른 걸 사다가 그걸 하나씩 넣어서 가져갈 수 있도록 해놓은 거거든요. 근데 어떤 상황이 생겼겠어요? 정말 생계가 어려운 사람만 가져가야 되는데 네. 심지어 뭐 한 언론에 BMW 타고 와서 그냥 가져간다. 예. 예,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이 정책은 좀 실패한 사례로 보고가 된 거예요. 저는 좀 그 뒤에 해결 과정이 충격이었는데 당시 지사님께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럼 10명 중에 몇 명이나 실제로 어려운 사람이 가져가느냐. 그러니까 뭐 10명 중에 두세 명은 실제로 네. 어려운 사람이 가져간다. 예. 이 지사님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그게 왜 실패한 정책입니까? 예. 다수가 어려운 사람이 가져가니까. 네. 예. 아니 그러니까 10명 중에 두세 명이라도 어려운 사람이 자기 존엄을 유지하면서 가난을 입증하지 않고도 자존감을 지키면서 가져갈 수 있다면 그 중에 한 가정은 생계를 비관해서 극단적 선택을 안 했을 수 있고 네. 또 생계형 범죄자가 안 됐을 수도 있고 예. 그건 성공한 정책이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들 공화주의자 이재명 공동체 윤리적 책임을 강조하고 실제로 그런 어떤 그 어려운 사람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국가가 국민의 집이 돼서 예.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철학들 이 책에 담기지 못한 내용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예.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던 민주주의자 이재명부터 이 뒤에 또 소개할 행정 선용 리더십 뭐 이따 또 질문하면 얘기하겠습니다. 말씀 자꾸 길어져가지고요. 제가 세 개 하려고 그랬더니 한 개만 더 듣겠습니다. 숨겨진 내용 더 네, 한 네. 개만. 예. 제가 이 책의 표현을 행정 선용 리더십이라 했는데요. 네. 이재명 대표의 행정 실력은 어디서 나오냐면 공무원과 어떻게 협업하느냐 예. 여기에 나옵니다. 보통은 실패한 이 정치인들이 사후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잘해보려고 했는데 공무원들이 말을 안 듣는다. 공무원 장악에 실패했다. 예. 아마 대통령 돼도 나중에 하는 말이 야 이거 중앙부처 공무원들 말을 안 들어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대표님은 그런 얘기하면 막 웃으십니다. 아니 권한이 있는 사람이 왜 자꾸 공무원들이 말을 안 듣는다 하느냐. 대한민국 공무원처럼 유능한 사람이 없다. 그리고 절대 이런 표현 못 쓰게 합니다. 행정을 장악한다. 행정을 뭐 지배한다. 이런 말 쓰지 마라. 그래서 그게 행정을 선용한다. 부당한 업무 지시 없고 부정한 개입하지 않으면 좌표만 분명히 제시하면 우리나라 공무원들 똑똑해서 열심히 뛴다. 예. 실제로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재난지원금 지급할 때 경기도가 1,400만 명인데 보름 만에 지급했거든요. 예. 대단하십니다. 근데 인구 14만인데도 몇 달 걸린 데도 있고. 그 통계 뽑는데 얼마나 그렇죠. 힘들겠어요. 네. 근데 그걸 철저히 준비해 놓고 딱 집행을 15일 만에 하니까 그 기조실장 그 준비했던 국장 일어서라 하더니 전체 보고 있는데 박수 딱 보내고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국장님이 줄 수 있는 포상, 휴가 최대로 권한을 최대해서 주고 그것도 부족하면 도지사가 갖고 있는 모든 권한을 활용해서라도 포상하시라고. 그래서 열심히 하는 직원들한테는 늘 그렇게 최선으로 예우하고 그게 이재명의 행정 선용 능력이고 네. 이재명의 진짜 실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행정을 한마디로 착하게 사용했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그런데 이런 비사가 있는 줄을 저는 정치 20여 년간 하면서도 잘 몰랐던 얘기들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그동안에 그 해명하지 못했던 이재명 하면 거기에 그냥 아주 비판을 일각에서 보았던 시각들 이런 것들에서 해명하지 못한 내용들도 많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한 두 가지만. 네. 예, 예.
많지요. 지금 이재명 하면 지난 대선 때 제가 지난 대선 비서실의 후보 1점 총괄이었거든요. 예. 이제 느닷없이 경선 때 등장한 게 대장동이잖아요. 아, 그렇죠. 예. 예. 경선 때. 경선 당내 후보가 예. 그걸 거론해서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왜 방어를 못했냐면 무슨 말인지 몰라서 방어를 못한 거예요. 아, 그렇군요. 이게 무슨 작은 퍼즐이라도 맞춰져야 방어를 하는데 그 모든 주도권은 검찰이 쥐고 있고 그렇죠. 검찰이 계속해서 하루하루 수사 사실을 흘리고 있고 알지 못하는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은 알지도 못하는 예, 데 그렇죠. 심지어 이재명 대표께서는 그 해당 인물들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잖아요. 네. 근데 그들끼리 주도하고 그들끼리 담합하고 검찰발로 흘러나와가지고 네. 전혀 대응 못하다가 이제 이 가혹한 재판을 받고 있고 그렇죠. 공직선거법 관련해서도 정말 하늘의 도움으로 지난 3월 26일 그렇습니다. 이렇게 고법 무죄 나오고 나니까 예. 그리고 또 엊그제 또 정영학이라고 대장동 핵심 인물이 네. 뭔가 검찰의 조작에 의해서 본인이 허위 진술했다고 얘기 나오면서 이제서 지금 하나하나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6공화국 때까지의 최고의 정치 탄압의 희생자는 김대중 대통령이었다면 네. 87년 6공화국 이후의 네. 최대의 정치 탄압, 이 사법연금, 법정연금 상태로 살고 있는 분이 이재명 대표다. 그러네요. 진짜 그렇습니다. 아웃사이드에서 법적 그렇습니다. 연금을 당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대장동 공직선거법, 심지어 성남 FC 이런 게 다 실체 없는 얘기들이 언젠가는 다 밝혀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내용을 여기에는 다 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밝혀지고 있고 네. 그것이 이제 법에 의해서 또 해명되고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저는 100% 전부 다 그 무죄 나오리라 생각하고 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저는 그런 가혹한 정치적 탄압과 박해 속에서 제가 어느 날 대표님께 단둘이 있으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살아 견뎌내 주시라. 혹시라도 극단적으로 마음 약해지지 마시라. 이 순환과 고난을 반드시 극복해 주시라. 그리고 검찰에 굴복하지 마시라. 그때는 사모님도 수백 회 관련 인물들까지 압수수색 받고 있었고 지난 대선 때 또 아들 큰아들까지 문제가 돼가지고 그것을 가혹하게 네. 음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아이 키우고 아빠지만 아내와 자식이 정치적 박해를 받아버리면 본인 때문에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그때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 같다. 저 이 말도 했습니다. 대통령 안 해도 됩니다. 예. 살아만 주십시오. 근데 그대로 이제 칼침 테러 맞고 막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말씀하시면서 눈물이 글썽글썽하시네. 제가 그 3월 26일 예. 새벽에 예. 대표님께 문자를 보냈어요. 그날 만약 그 실형 유죄가 나오면 예. 여러 정치 일정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새벽 1시 40 몇 분인가 네. 보냈어요. 오늘 이기는 날이 될 것이다. 우리가 기적 같은 정치 역사를 만들어 왔지 않냐. 오늘 반드시 이깁니다. 네. 보냈는데 깨어나서 아침에 보라고 보낸 문자인데 한 1분 뒤에 하트가 따갔더라고요. 아, 그냥 주문을 외운 거죠. 그냥 기도처럼. 네. 그날 주문이 통했습니다. 통했습니다. 그래서 예. 하여튼 제가 저 대표님 얘기만 나오면 네. 말이 서로 아따갔다 합니다. 이게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글쎄요. 내가 지금 뵈니까 눈물도 글썽글썽하시고 예, 대단하십니다. 무튼간에 뭐 여러 가지 사실 무도한 검찰의 이러한 법적 남용으로 인해서 사실은 수백 번의 그 압수수색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국민들 특히 이 이재명 후보의 반대편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재명에 대해서 색깔을 그때부터 더 씌우기 시작한 거죠. 그렇습니다. 비극입니다. 비극이고 그런 말씀인데 더 많이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워낙 설명을 잘해 주셔서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저와 강 대표님이 오늘 이제 책을 좀 소개하는 자리니까요. 이재명의 준비에 대한 책 대목 중에서 한 부분을 좀 택해 가지고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강 대표님이 한 부분을 좀 읽어 주시죠. 네.
우리 이재명 곁에서 함께 온 사람들은 이재명에게 압정 같은 존재였을까? 아니면 압정에 피 흘리는 이재명에게 연고를 발라주던 사람이었을까? 우리는 분명 압정과 연고를 오가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때로는 다시 보지 않을 것처럼 마치 원수가 된 듯이 치열하게 논쟁했고, 또 때로는 한 핏줄처럼 서로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며 다독여주기도 했다. 우린 웃었고 또 우린 울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소년공에서 숙련공에 이르기까지 이재명은 그답게 그의 길을 걸어왔으며, 그의 삶으로서 증명된 정치의 역정이 국민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 누구보다 그가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 당선 즉시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또다시 고된 시간으로 그 자리를 시작해야 하겠지만 이재명의 준비는 이미 충분하다. 이재명은 대통령이 되어 제대로 일할 준비를 끝냈다. 그의 앞길에 국민의 사랑과 행복이 함께하길 바란다. 읽으시는 와중에도 이렇게 울먹울먹 하시는 걸 보니까 역시 이재명 후보 곁에서 이재명 후보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가 이걸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제 차례인데요. 제 차례인데 저는 151쪽에 두더지 잡기 게임을 아세요? 라고 했던 부분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이 어렵게 차렸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가 우리 사회에서 조명받기 시작한 것은 23세에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수료 후 국졸 출신 변호사로 알려지면서부터다. 정확히 말하면 대졸이지만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검정무시로 통과했기 때문에 국민학교 졸업을 더 강조했다. 화전면의 집에서 태어나 고작 13살의 나이에 소년공이 되었다. 돈이 없어서 정확히는 이들이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돈 벌려 가라 하는 아버지와 그 꿈을 어떻게든 지켜주려는 어머니, 그리고 여러 형제 사이에서 성장해 이룩한 쾌거였다. 처음에 국졸 출신 변호사라는 타이틀은 그야말로 신화였다. 소위 개천에서 용난다는 속담의 표본이었다. 마치 노무현 대통령에게 상고 출신 변호사라는 타이틀이 있었던 것처럼 말이다.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좀 선택한 것은 우리 사회가 너무 지나친 학력과 파벌주의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해놓은 부분이라서 제가 이 부분을 읽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아까 시간관념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나의 일부는 성남 시민의 91만 분이다. 나의 일부는 경기도변의 1364만 분이다. 나의 일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5137만 분이다. 라고 이재명 후보께서 평소 말씀하시다는 내용이 참 감동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설명을 일찍 해주셨는데 고작 1분이라도 그 1분을 책임지는 분들에게 철저히 시간을 지키는 그런 공직자다. 이런 것을 제가 보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책의 마지막 부분도 감동적입니다. 우산을 들어주고 싶었다라는 소제목인데요. 어떤 사연의 내용인지 한번 직접 설명해 주십시오. 네. 26일 동안 단식 투쟁을 하고 쓰러지셔서 네. 이제 녹색병원으로 가셨어요. 네. 이재명 대표님께서. 네. 그런데 이제 그 검찰 출두를 해야 되니까 출두라는 과정에서 지팡이를 짚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많은 여러 사진들에 나오는데 지팡이를 짚으니까 비가 오고 있어요. 그날 엄청 또 처량한 날이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참모들이 옆에 우산을 딱 들어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대표께서 지팡이를 짚을 힘이 있으니까 우산도 내가 들겠다고. 그래 욕을 많이 먹었답니다. 그 영상을 보고 지지자들이 야, 그 옆에서 왜 우산도 안 들어주냐. 보좌하는 사람들 보좌하는 사람들이. 근데 대표께서 내가 직접 하겠다고. 평상시 이재명 대표님 모습입니다. 문 열어주려 하려고 하거나 뭔가 너무나 지나치게 의존을 하려고 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항상 그를 같은 동지들끼리 왜 그러냐고 하시는 부분인데
평상시에도 뭐 우산 본인이 또 우산 들고 옆에 같이 씌워주고 가시거든요. 예. 그래서 그 대목은 아마 많은 분들이 너무 가슴 아프기도 하고 항의도 받고 했던 대목을 우리 윤영조 당시에 당 대표실의 일정 부국장인데 예. 옆에 수행하다가 그래서 괜히 여기저기서 항의를 많이 받았대. 왜 옆에 있으면서 우산도 안 들어주냐. 그래서 그 분의 진술입니다. 우산을 들여드리고 싶었다. 그런 내용이 있으셨군요. 네, 네. 근데 이제 그 상대 진영에서는 뭐 이재명 대표가 판사에게 뭐 자신을 좀 잘 봐달라는 의미로 나약한 모습을 좀 보이면서 뭐 쇼를 했다 이런 내용들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깊은 뜻이 있었군요. 우리 대표님이 무슨 일 하면 다 네, 그렇죠. 예. 가세하게 느끼죠. 네. 자, 이제 책 얘기는 뭐 이쯤 하고요. 네. 대선 얘기 좀 하고 오늘 첫 순서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제 공적인 일정이 시작됐을 텐데요. 네. 가장 먼저 어떤 일정들을 챙기시게 되고 또 6월 3일까지 대체적으로 어떤 일정을 보내시게 될지 사실 굉장히 짧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좀 간단하게 정리해 주십시오. 네. 일단 선거운동이 평시 선거라면 국민들을 만나기 위해서 도처에 많이 다니시는 게 예, 그렇죠. 하나의 교과서 선거운동 방식입니다. 근데 지금은 선거운동 기간도 짧지만 네. 사실은 우리 이재명 후보의 신변, 안전이 가장 큰 이 경호 강화가 가장 큰 과제입니다. 예. 좀 무서운 얘기인데 저는 전국을 다니면서 얘기합니다. 지금까지는 사법살인이 하려고 했더니 실패했고 그렇죠. 칼침 테러 사실상의 폭력 테러도 그렇죠. 실패했고 린치. 예. 그런데 저들이 마지막 남은 것은 자칫하면 저 구구 세력의 그 사법부도 저런 식으로 난동하는 걸 보면서 예. 무슨 짓인지 할 수 있다. 마지막. 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항상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대표에 대한 암살 시도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 스스로 대표님 스스로 내가 그런 것이 무서워서 국민들 뒤로 놔두고 뒤로 숨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아마 재판도 받으러 또 다니셔야 되고 그렇죠. 예. 또 국민들 곳곳에 고난의 현장에도 함께 가셔야 되고 네. 또 대통령 후보면 일반적으로 선거 당연히 해야 될 예. 루틴한 선거운동 과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6월 3일까지 지난 선거 대통령 선거하고 좀 다르겠지만 예. 주로 성장과 통합 또 어떤 그 민생 경제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을 보여주는 그걸 중심으로 선거운동을 진행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단스럽게 뭐 오늘 그 뉴스 보도에서도 보니까 국무총리급 경호는 뭐 하겠다 이렇게 네. 이제 발표가 난 것 같고요. 원래 대통령 후보가 되면 예. 총리급 경호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보좌진들도 네. 각별히 주변에서 경호 업무에 충실해 주셔야 한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더민주 전국 혁신회의에 어떤 지원을 하시게 되고 유권자들에게 계속해서 어떤 메시지를 낼 것인지 그것도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우리 더민정부 혁신회의는 공식적으로 네. 이번 대선에서 깃발을 내립니다. 아, 그래요? 네, 더 활동해 주셔야지. 공을 그러니까 깃발은 내리고 활동은 마을과 지역과 골목으로 들어가는 저변으로 일을 이제. 네. 예, 예. 보통 선거 때 되면 공을 과시하면서 각종 포럼 사조직 만들어서 깃발 드높이는 일들이 많은데 그렇죠. 이번에는 0.73% 지난번 선거 24만 7,077표의 이 쓰라린 패배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 적어도 민주정부 네 번째 집권은 과반 이상의 득표로 집권해야 한다. 그래서 이재명과 함께 정권 교체를 꿈꾸었던 더민정부 혁신회의야말로 전부 다 깃발 내리고 예. 지역 속으로 들어가서 한 표 한 표 표를 조직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 이게 더민정부 혁신회의의 대선 방침이라고 합니다. 네. 대선 방침이 실사구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재명 후보께서 6월 4일 대통령실로 첫 출근을 하실 것으로 기대하고 계실 텐데요. 그 모습을 보시게 되시면 강 대표님께서는 어떤 당부의 말씀을 하실지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왔던 대로 그대로 하시라. 예. 예. 본인과 본인의 동지들이 쌓아왔던 그 실력과 실적을 믿으시고 네. 그대로 하시라. 구체적인 제안을 두 가지를 꼭 하고 싶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예. 첫 번째는 과거의 정치적 인연에 정치적 신의를 이유로 얽매이지 마라. 네. 천하의 인재를 정치적 신의. 정치적 신의를 이유로 과거의 인연에 연연하지 마라. 성남 경기 당대표 시절 많은 인연들이 있겠지만 이제 대통령이 되면 무릎 꿇고 천하의 인재를 구하시라. 예.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해방 80년 동안 이루지 못했던 개혁 과제를 하나하나 차곡차곡 네. 이재명답게 네. 그걸 완수해 주시라. 이게 첫 번째 주문입니다. 저는. 예. 두 번째는 날마다 퇴임 후를 생각하시라. 퇴임 후 아직 우리 대표님이 젊거든요. 예. 64년생이니까 그러시군요. 5년 집권하고 나도 예. 아주 젊은 그 나이잖아요. 그 이후에 한 20년 동안 활동을 하셔야 되니까 네. 외국의 정상들처럼 퇴임 이후에 더 빛나는. 예. 그래서 전 지구적 의제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국제 외교 담당하는 그런 멋진 대통령으로 꿈을 꾸시고 타협하지 말고 하루하루 퇴임을 준비하는 날마다 이런 대통령 되시라. 마치 클린턴처럼. 네, 마치 또 카터처럼. 네, 카터처럼. 네, 말씀 감사합니다. 많이 바쁘실 텐데 이렇게 저희 드림투데이 TV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립니다. 6월 3일 이재명 대통령 시대를 열면 그때 꼭 다시 한번 모시고 싶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자유가 들꽃처럼 만발하고 통일의 희망이 무지개같이 떠오르는 나라를 만들 것이다 라는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어제 89.77%의 압도적인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당선되신 이재명 후보의 거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본선에서도 압도적인 국민의 지지로 당선되는 그날까지 우리 드림투데이 TV는 함께할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